오십시오. 월요일의 코너입니다. 칠선 클래스. 오늘도 두 분의 중진 나오셨어요. 민주당 3선 박범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국민의힘 4선 김기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참 뜨거운 한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주제들 정말 뜨겁고 무겁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로 시작하죠. 자, 음향으로 먼저 주제 만나보시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내린 직무 배제 효력을 중단할지 여부를 놓고 법원이 신문을 진행하는데요. 윤 총장은 직접 참석하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윤 총장 감찰을 맡은 법무부 감찰 담당관실의 검사가 자신이 작성한 판사 사찰 의혹 보고서 내용 가운데 수사 의뢰와 양립되지 않는 부분이 사전 설명 없이 삭제됐다고 폭로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감찰 담당관실은 곧바로 반박하는 입장을 냈습니다. 예, 주말에도 참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그랬는데요. 일단 윤 총장은 지금 직무 정지 상태죠, 여러분. 이거를 이 직무 정지를 정지시켜달라. 그러니까 직무 배제를 정지시켜달라라고 행정법원에 신청을 냈습니다. 이거는 그 직무정지 취소 소송하고는 별개인 거예요. 예, 직무정지 가처분. 취소 소송은 이제 본건이고 본안이고 그거 말고 일단 이건 가처분 신청인데 이 결정은 어떻게 날 걸로 보세요? 김기현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급하니까 직무정지 좀 풀어주십시오 하는 거. 결과는 너무나 뻔하지 않습니까? 상식을 가진 판사라면 당연히 직무 정지가 잘못되었으니까 그 직무 정지 결정에 대해서 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할 것이라고 보지요. 가처분 신청 받아들일 이게 걸로 보세요. 저는 이 사안을 보면서 생각난 것이 이거 호랑이 잡는데 새총을 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비위라고 6가지 막 이렇게 내놓고서 그걸 가지고서 그 징계를 한다고 직무에서 배제한다고 하는데 그 내용 대부분은 벌써 재탕 삼탕했던 거고 실제 내용이 없는 것이라고 아무 증거가 지금까지 하나도 제대로 증거를 가지고 밝혀진 것이 없는 것들이고요. 또 하나가 이제 새로 나왔다고 하는 것이 무슨 판사에 대한 사찰했다. 그거 하나가 딱 추가됐다는 것인데 그 내용도 보니까 이 사찰이라고 붙이기에도 붙이기에도 그럴 가치조차 없는 정도 수준이다. 그걸 가지고서 이렇게 지금 완전히 목을 치겠다. 검찰총장이 목을 치겠다고 하니 일개 검사, 평검사에 대해서 만약 직무 배제하거나 목을 친다 하더라도 이 정도 수준으로 하지는 않을 것이다. 얼마나 엉성하게 짝이 없고 실제 내용이 법무부 장관이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법무부 내에서도 좀 전에 앞에 그 기자분이 말씀하셨던 감찰 것처럼 담당자가 자기는 그게 죄가 안 된다고 보겠다라고 할 정도 사안을 가지고서 대한민국의 검찰총장이 목을 치겠다고 하니 그러니 호랑이를 잡는데 새총을 쏜 꼴이다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결론적으로는 호랑이 못 잡을 거라고 보세요? 이거는 사안 자체가 아예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아까 좀 전에 그 내부에 심지어 그 검사 어떤 이정화 검사라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은 법무부에 소속돼 있는 감찰관실 소속이고 그 사람이 얼마 전에 이게 윤석열 총장에게 징계 조사하겠다고 들고 갔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무부의 핵심 신복인 셈이죠. 근데 그 사람마저도 이건 죄가 안 된다고 보고를 했다는 것인데 그걸 가지고서 이렇게 이게 대한민국의 검찰총장 목을 치겠다고 하면 차라리 하려면 좀 제대로 준비를 해서 하시든지 이게 무슨 꼴이냐. 하다 안 되니까 이제 이거 가지고서 시비를 거는 것이냐 이런 생각이 들죠. 하다 안 되니까 이걸 가지고 직무정지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 말씀이세요. 자, 박범계 의원님. 네, 먼저 오늘 아마 11시에 그 가처분 사건의 심리가 서울행정법원에서 있을 예정인데요. 법사위원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이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예측하거나 거기에 대해 관여할 만한 그런 표현은 제가 삼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법조인 출신의 국회의원으로서 제 나름대로의 이제 견해를 밝히는 차원으로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시죠. 어느 언론에서도 아직까지 다뤄지지 않은 부분인데요. 소위 동향정보라는 겁니다. 이 동향정보, 그러니까 재판장, 판사의 성향이나 가족관계, 또 세평을 일정한 형식을 가지고 문서를 대검해서 만들었죠. 소위 이제 수사정보 정책관실에서 수사정보 2담당관이 만들었는데 그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동향정보라는 겁니다.
이 동향정보는 물론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으로 재직을 하면서 다뤘던 주요 사건들, 즉 조국 장관 및 그 주변 친척에 관한 사건, 또 울산 사건, 또 사법농단 사건, 네. 이재용 사건, 또 MB 사건 등 본인이 직접 다뤘던 사건과 관련된 동향정보입니다. 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여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는 것이죠. 일회성에 그치냐 안 그치는 것을 문제를 삼는데 일회성이라도 이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일회성이 아니고 여러 시점에 거쳐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진행이 됐다. 무려 37명의 판사들을 분석을 했다. 37명. 37명입니다. 38명도 있고 37명도 있는데 37명이 맞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법 연구회라든지 무슨 처제라든지 농구 실력이라든지 네. 또 여론이나 주변 분위기에 영향을 받는다든지 또 행정처 무리야기 법관 리스트에 들어가 있다든지 또는 보여주기식 진행을 했다든지 직접적으로 판사를 겨냥한 소위 동향정보를 생산을 했습니다. 예, 일정한 예. 양식으로. 이것은 이 문건을 장석한 성부장 스스로 인정했듯이 공판에 관여했던 검사들의 협조를 받지 않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랬을 때 뭐가 문제가 되냐 하면 전임 총장이 문무일 검찰총장입니다. 네. 이 문무일 검찰총장이 울고 가게 생겼어요. 왜요? 문무일 검찰총장이 2017년에 부임을 합니다. 8월인가 9월, 7월인가 부임을 하는데 부임하자마자 한 얘기가 범정을 없애겠다. 범죄정보 기획관실을 없애겠다. 없애면서 그 당시에 소위 국회라든지 행정부라든지 또는 기업에 파견 나가서 정보를 게더링, 네, 수집을 해오는 정보관들, 네. 범정에 있는 수사관들 다 원청으로 다 복귀시키겠다. 파견 근무했던 파견 사람들. 근무했던 그 인원이 무려 45명쯤 됩니다. 네. 그것이 약 15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실제로 아하. 문무일 검찰총장 시절에. 그러나 윤석열 검찰총장이 들어서면서 이것이 다시 30명대로 늘어났습니다. 첫째. 두 번째, 문무일 검찰총장은 소위 동향정보라는 걸 이제 다루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판사, 이 민간인은 물론이고 판사의 어떤 성향이라든지 또는 가족관계라든지 세평을 다룬 것이 동향정보입니다. 네. 그 동향정보를 다루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뿐만 아니라 대검의 사무분장 규정을 바꿨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요. 문무일 검찰총장에서 2017년 12월 8일 날 바뀐 대검 사무분장 규정은 과거 범정 시절에 범죄 관련 동향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 예. 또 하나는 공안 관련 동향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또 하나는 여론의 수집 분석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동향 관련 정보를 다룰 수 있었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 시절에 네네. 이 범정을 없애기 전까지. 그러나 문무일 검찰총장이 범정을 없애면서 소위 아까 대검 사무분장 규정을 없앴는데 그 이후로는 수사정보와 관련된 내용이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범죄 관련 동향정보라든지 또는 공안 관련 동향정보라든지 또는 여론의 수집 분석은 일체 규정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즉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만약에 이것이 합법적이다, 적정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려면 네. 그러면 전임 문무일 검찰총장 시절에도 이것을 했는지 제가 되묻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 말라고 했고 그래서 하지 않았었다. 그렇습니다. 그때는. 따라서 이것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본인을 위해서 네. 본인이 다뤘던 사건들을 말 그대로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했던 정보 수집, 세평 수집, 가족관계 수집, 또 개인 판사의 성향 수집, 즉 동향정보 수집이라고 보여지고 일정한 양식에 의해서 했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공소유지 공판과 관련이 없는 반부패 강력부의 이 문건도 활용하게 했다라는 네. 측면에서 이건 대단히 위험한 것이다라는 얘기를. 좀 지금 길게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처음 다루는 거기 때문에 잠깐만 설명을 하고 넘기겠습니다. 요약을 하고. 그러니까 문무일 총장 때 안 하던 걸 윤석열 총장이 부활시켰다는 건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부활시킨 거 아니겠냐 지금 그걸 지적하신 것 같고요. 그럼 그것은 재판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 것이었고 그다음에 나온 내용들이 이것은 단순 정보 보고가 아닌 불법 사찰이라 동향정보라고 볼 때문에 수 있는. 그것이 소위 사찰 정보에 해당할 수 있는 오해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문무일 검찰총장 스스로가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폐지하고 하지 않은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김기현 의원님.
울고 가게 생겼어요. 우리 박 의원님께서 정확하게 사실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아마 추측을 통해서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 책임을 걸고 이런 겁니다. 그 예전에 어떤 그 정보들을 수집했냐면 일종의 뭐 반정부 인사 혹은 자신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뒷조사하고 혹은 미행하고 뭐 감청하고 네. 뭐 주변에 사람을 만나서 탐문하고 다니고 하면서 그 사람이 뒷조사를 해서 이 반정부 인사들에 대해서 나중에 그걸 데미지를 주기 위해서 손실을 그 타격을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입수를 했던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거는 명확하게 불법이고 불법 사찰입니다.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금지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그동안 해왔던 것들에 대한 중단을 지금 해야 된다고는 여전히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면 어떻든 그건 또 별개의 문제인데 이 사안은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입니다. 이게 내용이 뭐냐면 예. 그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 그 A라고 하는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의 재판장이 어떤 사람이고 그 배석 판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 성향에 대해서 분석을 해놓은 겁니다.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그 변호사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많은 그 말을 들어주더라. 변호사가 증거 신청하면 거의 다 받아주더라. 예. 이런 내용들이 있고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피고인 측의 무리한 주장에 대해서 적절하게 배척을 하더라. 그러니까 검사가 공판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주장들이 있을 거니까 그에 대한 대비를 사전에 하라. 이런 소송의 전략에 관한 거죠. 소송 전략. 검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최종 판정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기소를 해놓고 예. 판사의 판정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예, 일종의 예. 축구 시합 같으면서 축구 선수죠. 그 심판이 그 오프사이드를 잘 불어주는지 아니면 페널티킥을 자주 주는지 아니면 그 어드밴티지 룰을 제대로 적용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거 좀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에서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 얘기가 아니고 미국에서 네. 그 지금 그 미국 검사를 위한 기초 공판 기법이라는 책자가 있답니다. 예. 그 책자의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검사는 판사 스타일에 익숙해져야 되고 공판 전략을 그에 맞추어 조정해야 된다고 검사에게 가르친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미국에서는 판사에 관한 정보를 네. 학력, 경력, 그 사람이 지지하는 정당까지 아예 정부 홈페이지에 공개해서 게시를 한답니다. 책을 만들어서 판사에 대한 평판 자료를 예. 파는데 인터넷에도 공개가 되어 있고요. 심지어 그 사람이 가입한 단체가 어디냐, 활동하는 단체는 뭐냐, 그리고 그 사람의 개인적인 성품은 어떤 사람이냐, 그리고 재판하는 스타일이 어떤 것이냐 이런 내용들이 싹 다 분석되어 있는 자료들을 공개해서 다 판답니다. 그럼 뭐 농구 잘한다 이런 거는 아, 그냥 한마디 써나게 농구 잘했다는 게 그 사람이 무슨 사찰이 되게 농구 잘했다고 그 사람을 벌을 주겠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을 상을 주겠습니까? 그냥 그런 말이 들린다고 해서 썼던 것 같아 보이는데 그건 재판 진행하고도 별 의미도 없는 사찰하고도 상관이 없는 것이고요. 사찰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어떤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공격을 해야겠다는 목표를 정하고 네. 그에 대해서 목적을 가지는 것 첫째로. 약점 잡으려고? 그렇지. 자신의 직무 수행을 공판에는 직무 수행이 아니고 공판에서 어떻게든 유죄의 판결 그리고 중형을 받아내야 되는 검사 입장에서의 그런 업무의 전략이 아니고 저 사람에게 어떤 불이익을 줘야겠다. 인사에 좌천을 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그것도 방법에서 불법적 방법을 통해서 알겠습니다. 사찰하는 요건 내 얘기가 아니고 박주민 의원 민주당의 최고인 박주민 의원이 하신 얘기입니다. 2018년에 하셨던 그 말씀을 보세요. 얘기해 주는 것 미국에 같은데. 예. 지금 미국 말씀을 하시는데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판사들의 재판 성향이라든지 재판 진행 방식이라든지 판사들의 어떤 그 개인적인 캐릭터, 뭐 개인 정보 같은 것이 미국의 CIA나 FBI라는 정보기관이 또는 미국 법무성이 그것을 만들었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뭐 그걸 하면은 미국에서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미국이라는 데가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대통령이 소속된 정부가 소위 그 도청을 했다는 거 그것을 숨긴 것만으로 대통령이 하야를 할 정도였어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은 미국이 정보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소위 민간 섹터에서 얼마든지 뭐 우리나라에서도 심지어 이 사건 뭐 지금 저 직무 배제하고 지금 징계 요청을 하니까 무슨 로펌에서도 재판을 준비하기 위해서 재판장이 어디 출신인지 성향이 어떠한지 뭐 이런 거 다 변호사들도 분석한다. 다 한다. 그런 얘기 하더라도 그것은 민간 섹터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은 어디서 만들었느냐? 대검입니다. 대검찰청이 어떤 곳이에요? 2,000명의 검사들을 일사불란하게 군대식으로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의결 되니까 전국의 검사들이 다 들고 일어날 것처럼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정도로 완벽한 일사불란의 군대식 체계에서 대검이 대검청장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소위 정보를 판사의 아까 동향 정보를 다 수집을 해가지고 도대체 누구 2차장의 처제라는 것이 공판에 무슨 의미가 있고 또 보여주시기 재판을 한다라는 그 정모부장입니다. 뭐 MB 재판, 이 항소심 재판을 하니까 이름 다 나온 얘기예요. 보여주기식 재판하면서 뭐 검사 보고 그 검사석에서 PT하지 말고 밖에 중앙에 나와가지고 하라라는 것이 그 미국식 영화에 보면 다 나오는 얘기인데 그거 자체가 비난받을 소지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 보고서에 대검에서 정보 이담당관이 성모부장이 이 문건에 양식으로 올렸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공판 관여, 성모부장이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공판 관여 검사한테 협조를 받아서 지금 올린 것이라고. 네네. 그런데 특검법에 뭔 조항이 있는 줄 알아요? 특검법에. 어떤 겁니까? 파견 나간 검사가, 특검에 파견 나간 검사는 검찰청 소속의 검사가 특검에 파견 나가가지고 그 수사나 공판에 관여하면서 그 내용을 자기 소속 기관인 검찰에, 대검에 보고할 수 없도록 돼 있어요. 아, 공유하면 보고하면 안 된다? 3년 이하의 징역 처벌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개개 사건마다의 그 사건에서 공판이라는 범위 내에서 다뤄져야 된다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이것을 특정한 상급기관에 올려가지고 그것을 일종의 양식으로 만들어가지고 분석 보고서를 만들어가지고 공판과 관여가 없는 공판과 아무 상관이 없는 반부패 강력부에게도 줬다. 이건 활용하라는 겁니다. 활용하는 방식은 상상을 해보면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그건 제 입으로 여기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재판장의 스타일이 어떠하다. 보여주기식, 미리 멘트를 준비한 느낌, 뭐 이런 등등. 무슨 처장의 처제, 무슨 농구 실력이 뛰어난다.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언론에게 흘려준다. 그러면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기사화될지는 불을 보듯 명확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도 재판해봤고 우리 김기현 의원님도 재판을 해봤는데 두 분 다 판사 출신이에요. 판사했던 사람으로서 판사로서 가장 어떤 위험을 느끼는 것은 내가 지금 이 재판이 아니라 과거에 했던 재판과 관련해서 어떤 판결을 했는데 어떤 스타일을 했는데 그 스타일을 누군가가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가 당의 이 재판에 그러한 스타일을 대비해가지고 예단을 해가지고 내 스타일을 비난하거나 예단하는 거. 예단해서 마치 저 사람은 저렇게 할 거야라고 하는 거. 그것이 그 판사, 당의 판사에게 얼마나 심리적으로 위압감을 주는지 그건 경험해지 본 사람 아니면 몰라요. 그거 아무리 그 재판 전략이라도 변호사가 하는 것과 검찰에서 하는 건 다르다 지금 그 말씀이신 거죠. 자, 김 의원님 발언권 보장하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이게 시합을 하는 경기를 하는데 변호사도 마찬가지고 검사도 마찬가지고 판사에게서 판단을 받는 선수입니다. 심판이 아닙니다. 변호사는 변호사들의 소송 전략을 세우는 거고 검사는 검사들의 소송 전략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저 재판장은 검사가 신청한 증거 잘 채택을 안 해주더라. 그러면 그 증거 채택을 위해서 좀 더 논리적으로 준비를 더 해야 되는 것이고 저 판사는 파워포인트 같은 걸 좋아하더라. 그러면 그걸 잘 준비하는 쪽이 소송이 유리해지는 거죠. 그런 소송 전략을 공판을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숙지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다음 공판 담당 검사에게도 인계해 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정보들은 저 사람은 변호사 얘기를 잘 들어주더라. 그럼 더 세밀하게 타이트하게 변호사 입장에서 반박할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죠. 아까 좀 전에 미국의 경우 말씀하신 민간 섹터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미국 검사를 위한 기초공판 기법이라는 책자는 미국의 검사의 교육을 위한 공공기관에서 공적 기관에서 만든 겁니다. 검사 교육하는 기관에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민간 섹터에서 것도 아니고요. 정부 홈페이지 아예 행정부의 홈페이지에 판사의 지휘 성향과 그 사람의 학력 경력 다 공개해 놓고 있는 겁니다. 공공 섹터에서 이미 다 하고 있는 거죠. 거기다 아까 좀 전에 특검 말씀하셨는데 특검은 검찰하고 별도로 분리됩니다. 특검에서 조사한 내용을 자기가 소속되었던 과거에 소속되었던 파견 나왔던 그 검찰 측에다 보고하면 안 되죠. 그거는 당연한 것이고 검찰 내부에서의 수사는 가령 서울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하고 있었는데 서울 서부지검에서 비슷한 사안이 있다라고 할 때 그거는 서로 정보를 공유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이 사람이 여기에서 이런 재판 받고 있는데 저기서 다른 말 하더라. 그러면 그 사람을 다시 불러서 왜 다른 말 하느냐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검찰청 내부에서의 정보의 공유에 대해서 논란을 벌인 것은 그 특검하고의 경우는 다르다는 얘기고요. 좀 전에 판사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판사였습니다만 내가 예전에 판사 그 사람에 대해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무죄를 선고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왜 두려워합니까? 자기가 자신 있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면 하는 것이고 무죄를 선고했으면 하는 것이고 그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 그 사회적 비판을 하겠죠.
판사가 그거 무서워서 두려워서 나에 대한 세평을 하지 말라 그러면 그건 판사가 아니죠. 아니 판사의 재판은 전부 그러면- 공개되는데 비밀 재판하는 그럼 겁니까? 제가 반론을 제기할게요. 국회는 국정감사도 할 수 있고 국정조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 작용까지는 그 정도로 공권력에 그러니까 강제 처분을 할 수가 없을 뿐이지 사실상 모든 대통령실을 포함해서 모든 공공기관, 정부 예산이 들어가는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 권한이 있잖아요. 네. 조사 권한이 있잖아요. 그렇죠. 김기현 의원님께 묻습니다. 김기현 의원님이나 저 박범계 의원이나 우리가 감사를 하고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자인데 피감기관이 아주 계획적이고 아주 구체적으로 박범계 의원과 김기현 의원에 관한 이 사람의 스타일은 뭐고 이 사람의 경력은 뭐고 과거에 무슨 일을 했고 기타 등등 이 사람은 국정감사 때마다 이런 식으로 관점을 두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기관에 대해서는 어떤 측면이 있고 이 사람의 인적 관계는 누구가 어떠하다 박범계가 누구하고 친하고 누구하고 덜 친하다 이런 것을 피감기관이 어떤 그 장에 의해서 지시를 받아가지고 아주 계획적이고 구체적으로 보고서를 생산을 해내고 그걸 가지고 피감 대비용으로 여러 사람의 배포를 하고 뿐더러 언론에도 슬쩍 흘려주는 방식으로 꼭 이번 사건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예. 흘려주는 방식으로 감사기관인 우리에 대한 그것을 만든다면 그것은 지극히 합당합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죠. 합당합니까? 방금 질문하신 합당하지 것처럼 않습니다. 이 수사기관이나 감찰기관이 자신들의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서 예. 가지고 사람의 뒷조사를 하고 그게 뭐 국회의원이든 민간이든 상관없습니다만 하는 것은 위법이죠. 그러면 안 되죠. 그게 불법 사찰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그게 아니고요.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사건인데 이미 재판이 되고 있는 그 사건입니다. 그 사건 담당 판사가 이런 성향이다 저런 성향이다 분석하고 대책을 세운 것이고 지금 보도된 내용을 보니까 대검 그 감찰부에서 압수수색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컴퓨터 포렌식을 다 해봤는데 네. 요번에 나왔던 요 재판 대응 분석 자료 네. 그 외에는 추가 자료가 사찰 문건이라고 볼 수 있는 자료조차도 아예 하나도 안 나왔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무슨 얘기냐? 요 사건 담당 재판부에 대해서 사건 공판 전략 자료를 만든 것이고요. 그 내용에도 거의 대부분은 보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 재판 진행 과정에서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스타일이다. 간섭 안 하는 스타일이다. 그리고 변호사 말 잘 들어준다. 아니다. 이런 얘기인데 아까 우리법 연구에 말씀하신 딱 한 네네. 사람에 대해 그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 놓고 합리적으로 그리고 은행이 부드럽게 잘 재판 진행한다. 이렇게 돼 있다고 한답니다. 그게 무슨 사찰 자료고 그 사람에 대한 처벌 위한 자료고. 제가 이 방송을 아마 지금 청취를 하고 계시든지 아니면 나중에 유튜브를 통해서 청취를 할지 모르지만 문무일 전 검찰총장께 제가 그럼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당신께서 2017년에 부임하신 이후로 검찰총장으로 임기를 채우고 옷을 벗었습니다. 그동안에 인사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이것이 2019년 2월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취임해서 인사철에 대비해서 일회용으로 만든 문건이라 9쪽에 37명의 판사들의 성향 보고서인데 이것을 인사철에 불가피하게 만들었다라고 주장을 하여 일회성으로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그럼 문무일 검찰총장께서 묻습니다. 지금 범정에서 수정으로 바꿨는데 그리고 규정까지도 다 바꿨는데 동양보고 일제 취급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또 일선에 소위 아이오라고 검찰 출신 수사관들을 일선에 무려 4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을 15명으로 축소했는데 그러면 문무일 전 검찰총장은 그렇게 인사 많이 하면서 여러 번 동안에 이러한 동향 문건 보고서를 만들었는지 제가 묻습니다. 만약에 윤석열 검찰총장 측에서 전임 문무일 검찰총장 때도 이런 거 만들어서 활용했다라고 그러한 근거를 제시하면 그러면 상당 부분 내가 납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만약 그렇다면 우리 검찰은 역사 이래로 지금까지 언제나 사찰이 안지도 모르고 무감각하게 사찰을 해왔다라는 결론밖에 내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데 문무일 검찰총장 시절에는 없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믿고 싶습니다. 조금 알고 계십니까? 믿고 싶습니다. 뭔가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심증이나 뭔가를 좀 알고 계셔서 최소한 이 정도로 그런 게 아닌가 문무일 느끼는 검찰총장이 다 돌려보냈다. 알겠습니다. 규정 바꿨다. 동양보고 취급하지 말라라고 했으면 저는 그분은 안 했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게 사찰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이 엇갈리는데요. 마지막 질문은 사실 더 가야 되는데 지금 이 하나만 갖고도 워낙 뜨거워서 두 분 다 판사시잖아요. 그러면은 박범계 의원님은 혹시 나 판사 시절에 검사들이 이렇게 나 뭐 이런 거 출신 학교가 어디 가족 관계 이런 거 했다 그러면 이거는
대노할 일이 대노할 정도가 아니고 제가 서울 형사지법 예. 7부에서 예. 소위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다루는데 그 당시에 국정원의 IO가 우리 재판부에 와가지고 권총을 보여주면서 네네. 그 관련 사건입니다. 미리 예단을 주는 일을 했어요. 그것이 1996년도예요. 그러나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아직도 바뀐 걸 모르고 이렇게 한다는 알겠습니다.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것이 위법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자, 김기현 의원님이 본인 판사신데 검사가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어떠세요? 국정원 아이오가 와서 권총을 보여주는 건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그런 짓은 정말 처벌해야 되는 거죠. 왜 다르죠? 그게 그런 사안이 아니고 이게 아니 내가 내 자식이 몇 명이다. 저 사람 열심히 교회 다닌다 그러더라. 그리고 저 사람 그냥 재판 꼼꼼하게 한다더라. 그리고 형량이 무겁다더라. 이런 소문 다 나죠. 그거 다 자기들끼리 다 아는 얘기인데, 검사들이 그렇게 말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이거 겁나는 데라고 생각한다. 그럼 판사 자격이 없죠. 그 판사가 자기가 공정하게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게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일단 두 분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판단하셨을 거고요. 아마 다음 주에도 이 얘기 또 하게 될 것 같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7선 클래스 박범계 의원, 김기현 의원, 김기현 의원, 박범계 의원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